문학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언어의 인지적 의미의 두 가지 종류인 함축 내포의 의미와 지시 연장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빈 지시, 빈 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빈 함축, 빈 내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그 용어가 지시하는 집합은 있는데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철학자들이 나뉩니다. 한쪽은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쪽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없는 그런 용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의견의 차이가 나냐? 왜냐면요, 고유명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명사, 영어로 proper nou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고유명사죠.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존 이렇게 쓸 때는 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서 존이 지시하는 지시적 의미는 뭐죠? 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죠. 10만 명의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인 집합이 아니고 딱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리키는 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도 one member class입니다. 용어의 지시적 의미는 그 용어가 지시하는 모든 대상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라는 말의 지시적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의 집합인데 고유명사 존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존이 가리키는 집합에서는 존 한 사람밖에 없는 1인 집합이 됩니다. 이걸 one member cla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의 경우는 그 지시하는 집합 속에 멤버가 많은데 고유명사는 그 집합 안에 멤버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존이란 말을 고유명사로 쓰지 않고 일반 명사로 쓰면 존이 가르치는 집합 안에 멤버가 많이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예, 제가 여기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We are planning to launch a new product, a t-shirt with John Lennon in it right before he died. We expect that many Johns will purchase it. 우리가 새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존 레논이 죽기 바로 직전 모습이 들어간 티셔츠이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 것 같다. 예. 존 레논은 비틀즈의 멤버였죠. 돌아가신 지 꽤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존 레논이라는 거랑 요 밑에 존스라고 존의 S가 붙었잖아요. 요 앞에 존 레논의 존은 고유명사고 요 뒤에 존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ES를 써야 될 때도 있죠. S로 끝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윌리엄 SS 이렇게 안 붙이고 윌리엄 SES 그래서 윌리엄스 이렇게 씁니다. 뭐 하여튼 제 포인트는 존이든지 윌리엄스든지 철이 0이 순자든 고유명사로 쓰는 용어가 반드시 고유명사만으로만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죠? 고유명사로 쓰면 그 지시의 의미가 가르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일반 명사로 쓰면 그 지시의 의미가 그 이름을 가진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내포 함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사시는 존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마주칠 때 제가 Hi John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존의 지시적 의미는 요 존 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내포하는 의미는 뭐죠? 네, 내포하는 의미를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내포의 의미는 일반 명사일 경우는 그 모든 대상이 공유하는 특성인데 여기서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 참 말하기 힘들죠. 그죠? 어떤 고유명사는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드가 그런 예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시인 그러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리 시인 그러던지 하나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G를 썼으니까요. 소문자 G를 써서 가드를 하면 요거는 그냥 시인이 되겠죠. 어떠한 영체
도깨비도 되고 그런 일반 명사인 신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가드 율신은 하나밖에 없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가 가르치는 지시적 의미는 이 한 분이신 가드이죠. 그리고 가드가 내포하는 의미는 전지, 전능, 전선. 그죠?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 가드가 한 분이고 그 가드의 속성이 전지, 전능, 전선인 것을 어떻게 아냐? 예, 당연히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존재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전지, 전능, 전선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2000년에 서양 철학에서 나온 이성적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철학자들이 있죠.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을 전지, 전능, 전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철학적으로 더 신빙성이 없고 더 떨어지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전지, 전능, 전선을 속성으로 해야 한다 하는 철학적 견해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사시는 존 아저씨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가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의미와 내포하는 의미를 정확히 지적할 수가 있는데 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존 아저씨는 수많은 인간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존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고유명사로서 존을 부르니까. 이게 철학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존이라는 용어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이 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구별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 개개인이 존재하는 모든 다른 인간과 구별이 되는 어떤 특성, 속성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옆집 아저씨 존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내포하는, 함축하는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고유명사일 경우는 가드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포 또는 함축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포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용어가 존재한다는 게 좀 이상한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의 의미다 라고 하면 내포의 의미가 진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레이게 같은 경우는 고틀로 프레이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20세기의 논리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intentional meaning, extensional meaning 이렇게 안 쓰고요. intention 대신에 sense, sense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미입니다. 의미, 뜻. reference는 지시. 그러니까 extension 같은 경우는 의미가 아예 아닙니다. 물론 프레이게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논리학적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이 얘기하는 sense, reference 구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ntentional, extensional하고는 조금 틀리긴 합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아예 다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설명하려고 했던 논리적인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intentional meaning을 프레이게는 sense라고 했다. 의미 이렇게 얘기했고 extensional meaning은 meaning이 아니고 그냥 지시하는 것, reference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내포, 함축, 지시, 연장 이게 11세기 철학자 앤젤럼에서 내려와서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 개념을 퍼뜨린 사람인데요. 이 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intentional meaning, extensional meaning, 내포의 의미, 지시의 의미 그런 것이 아니라 내포 지시가 있는데 이 내포가 바로 meaning이다, 의미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대부분은 어떤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함축하는 의미를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어떤 용어에 내포하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명사인 경우에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지시하는 의미는 있는데 내포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용어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의미가 없는 용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일단 고유명사도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빨리 한번 잘 찾아봐라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어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유명사의 내포하는 의미를 이렇게 보자 하는 크게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옆집 아저씨 존으로 돌아가서 이 아저씨 이름 존이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 내포하는 의미가 옆집 사는 존이란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존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세상에 존이 많은데 우리 동네에 사는 의사선생님 존을 가리킬 때는 닥터 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동네에 사는 의사선생님 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인 존은 이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인 존이 되는 거고, 이러한 개인적인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존이라는 이름이 상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런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런 게 있어요. 상징이라. 이름을 딱 들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개인적 아이덴티티를 상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주장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각각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causal chain of event라고 합니다. 사건들의 인과관계의 체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존인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름과 관계된 사건은 이 사람의 아기 때 이 사람 부모님이 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그 사건이죠. 그리고 다음 사건은 그 이름 지어진 사건을 누가 목격을 하고 이 사람을, 이 아기를 존이라고 부른 사건. 그 다음은 또 이 사건과 연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기를 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존이 커서 자기를 존이라고 소개하는 사건 등등, 이런 사건들이 쭉 인과관계의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지금까지 존으로 불리우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인과관계의 체인의 전체, 이걸 존이라는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갸우뚱하게 하는 주장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이나 그 사람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름이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이라는 이름에 관련된 사건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 사건은 부모님이 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하면 원장님이 지었고, 그리고 그 이름 지은 사건에 따라 나오는 여러 사건들의 인과관계, 이름과 관계되는 인과관계의 총체가 바로 존이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철학이라는 게 근본적인 레벨을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두 설명 다 이상한 설명으로 들립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같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설명이 직관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듣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설명인데 이걸 왜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저는 언어에는 이 내포하는, 함축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내포의 의미가 언어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그럼 이 존 아저씨 이름의 내포적 의미는 뭐냐? 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고유 명사에 내포적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가 미국 대학의 인기 논리학 교과서 저자인 패트릭 헐리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이유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인과관계 이벤트의 전체, 이 논증을 잘된 논증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요,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용어의 인지적 의미 중에서 내포, 함축, 지시 연장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떤 용어는 지시 연장의 의미가 없는 경우, 빈 연장, 빈 지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시하는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걸 저번 시간에 한 거죠. 하지만 용어의 내포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빈 내포, 빈 함축은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드시 내포적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논증이 있죠. 그 논증에 설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에 내포적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억지로 껴맞추지 말고 그냥 놔두자 라는 주장도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